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행동발달 증진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레벨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레벨 전략이란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레벨이란 집중할 수 있는 상태와 마음의 상태인 감정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즉 각성은 잠든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이러한 각성 상태에는 감정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레벨의 중앙에는 집중하기 좋은 상태나 차분한 상태가 있고 대부분 이럴 때에는 긍정 감정을 갖습니다. 이에 비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지치고 졸린 상태에는 활동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각성이 올라가면서 흥분한 상태에 이르면 상황에 따라 재밌고 신나는 긍정 감정 상태와 화나고 짜증나는 부정 감정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타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즐겁고 신나는 감정을 느끼며 흥분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하철 타러 가기로 했는데 심한 감기에 걸려 지하철을 타러 가지 못한다면 속상한 마음에 울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 또한 각성이 흥분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 레벨은 생활 중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한 집중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에너지 레벨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인지적으로 취약하다면 에너지 레벨의 뜻을 알려줘서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양육자가 생활 중에 아이의 기분을 캐치하고 그때의 에너지 레벨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 때, 앉아서 기다릴 때,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어두운 방에서 차분한 음악을 들을 때 아이의 기분 변화를 캐치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시각 자료를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에너지 레벨은 언어 및 인지 능력이 또래와 비슷한 경우에는 6단계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고 언어와 인지가 취약한 경우에는 단계를 두세 단계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유난히 흥분을 많이 하는 아이라면 딱 좋은 상태와 흥분한 상태만을 제공할 수도 있고 유난히 기분이 가라앉고 처지고 차분한 아이라면 딱 좋은 상태와 기운이 없고 힘든 상태만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 자료는 각 단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림과 함께 아이가 선호하는 그림을 통해 시각 자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에너지 레벨 시각 자료에 관심을 공유하면 아이의 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 레벨을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좋아하는 이모를 만나고 신나하는 아이에게 시각판을 보여주면서 이모가 와서 너무 좋아?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네. 좋아서 흥분했어. 라고 말해주고 자동차 세우기가 잘 되지 않아 울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에게 잘 안 돼서 속상해? 화가 났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다. 화나서 흥분했어. 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울음이 계속된다면 아이가 에너지 레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너지 레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맞는 방법은 아이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안아주는 것이 조절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는 게 조절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시도하는 숫자 세기를 비롯해 손을 주물러 주는 것이나 말랑한 재질의 장난감을 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은 아이뿐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낯선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중에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개념을 익히고
상황에 맞는 기분 표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어리고 언어가 취약하다면 아이의 기분에 해당하는 사진에 에너지 레벨 시각 자료를 제공하는 앨범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아이의 다양한 기분을 캐치하고 사진으로 남긴 뒤 실제 상황에서도 에너지 레벨을 알려주세요. 이 자료는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아이의 다양한 기분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기분 표현이 별로 다양하지 않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서 에너지 레벨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영상을 보고 특정 상황을 캡처한 뒤 이 상황에서 캐릭터의 기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기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때 나의 에너지는 어떠했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또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7세부터 활용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는 아이에게 쓰기까지 요구하기보다는 양육자가 대신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표현이 취약하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 에너지 레벨 기록을 마치 일기 쓰듯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 레벨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조절법을 활용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레벨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